저는 이제 50이 된 여자입니다. 야속하게도 남편은 저와 아이들만 남겨두고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말도 못하게 고생을 했네요. 하지만 요즘 만나는 사람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에요. 요즘 사돈과 만나는 재미에 푹 빠져 있거든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남편과 결혼 후 아들, 딸 하나씩 낳고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열심히 일했고, 저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이들이 어릴 때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답니다. 그 후로 아이들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도 남편이 아파트를 한 채 남겨두고 떠났기에 천만 다행이었죠.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남매를 키우느라 남들만큼 아이들 학업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마음은 아이들에게 향해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기에 지금도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집안일하고 아이들을 깨워서 아침 밥 먹이고 등교 준비를 해줬습니다. 진작에 얘기하지. 아이들은 현관에서 신발 신으면서 아, 엄마, 오늘 준비물 있어요. 라며 준비물 값을 요구했습니다. 헐레벌떡 돈을 쥐어주면서 미리 좀 말해줘. 혹시 엄마한테 돈이 없는 날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라며 타박했지만 아이들에게는 제 상황은 전혀 입력되어 있지 않는 듯 했습니다. 등록금을 내는 시기는 왜 그렇게도 빨리 오던지. 여자 혼자 몸으로 아이들의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마련하려면 몸이 녹아내리게 일해도 모자랐습니다. 이 일을 하면 수입이 많을까? 아니면 다른 것을 해볼까?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갖가지 일을 다 하여 보았습니다. 파출부, 식당 설거지, 공장의 근로자, 막노동판에서 청소하기 등 정말 안 해본 일을 헤아리는 것이 더 빠를 정도로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입은 이것이나 저것이나 별 차이가 없어서 쪼들리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손을 놓아버리면 두 아이의 학교는 물론이고 식재료도 제대로 사지 못할 상황이 되었죠. 저는 어쩔 수 없이 눈을 뜨면 공사장이나 식당, 파출부 아니면 공장으로 달려가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와중에 남편 품에 안겼던 날이 생각나 뜬 눈으로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어린 남매를 두고 다른 남자의 품으로 간다는 것은 하늘나라로 소풍 간 남편에게는 물론이고 아이들에게도 못할 짓이고 제 자신에게도 못할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아이들을 생각하며 정신 차리려고 애썼답니다. 그래도 힘이 들면 아끼고 아꼈던 돈을 꺼내 술을 사서 조금씩 마시고 잠에 들었습니다. 꿈에서나 죽은 남편의 품에 안기려고 꿈속을 헤매기를 반복하는 생활이 반복되었죠. 그렇게 울며 잠들고 아침에 눈을 뜨면 얼마나 울었던지. 제 눈두덩이는 두꺼비처럼 퉁퉁 부어있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밥을 하고 아이들을 깨워 밥을 차려주고 일하러 나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제 자신을 돌아볼 새도 없이 살았고 아이들은 기대 이상으로 잘 자라줬어요. 큰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게 되었죠. 경제적으로 여유도 생겼고 시간적인 여유도 생겼죠. 하지만 일이 몸에 배인 터라 작정하고 집에서 쉬면 이상하게 몸이 더 아팠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마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자 두 아이는 그동안 엄마가 헌식적으로 일해준 덕분에
자기들이 공부할 수 있었다며 이제부터 그 엄마의 노고에 보답하겠으니 힘든 일을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저는 금쪽같이 예쁜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 아이들의 결혼 문제를 생각하면 쉴 수 없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낳으면 눈 감을 때까지 자식 걱정하게 되잖아요. 남들보다 많이 해주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을 갖추어서 혼인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래야 처가나 시가의 눈밖에 안 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두 아이의 학비를 벌기 위한 뼈를 깎으며 일했다면 두 아이의 결혼 준비를 위한 2차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새 식구를 2명이나 맞이하는 터전을 닦는다는 생각에 기분도 좋고 힘이 나고 용기도 났습니다. 두 아이도 엄마의 고생에 보답하겠다며 월급을 타면 봉투채로 저에게 주고 꼭 필요한 용돈만 받아 생활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짠순이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것이었죠. 돈을 버니 마음껏 써도 될 텐데 한편으로는 짠했고 바르게 잘 자란 것 같아 더 힘이 나기도 하였죠. 딸에게 사귀는 남자가 있으면 데리고 오라고 하자 처음에는 없다고 발뺌을 하던 어느 날 건장한 남자를 데리고 오더군요. 성격도 좋아 보였고 나름 알아주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니 속으로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저는 딸이 사귀는 그 청년의 사주와 딸아이의 사주를 들고 궁합을 보았습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 궁합이 좋지 않다고 반대하는 결혼을 하였기에 내 팔자가 이런가 보다 하고 생각한 적이 많았기에 무리해서 궁합을 봤어요. 혹시나 해서 그 군데서 딸과 청년의 궁합을 봤는데 무난하게 좋게 나왔습니다. 그 청년의 집에서도 궁합을 보고는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딸을 달라고 애원을 하였습니다. 혼수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오직 딸이면 된다며 결혼을 서두르자 저는 모시기는 척하고 그 청년을 사위로 맞이하는 결혼식을 조촐하게 올려주었습니다. 막상 딸이 결혼을 하자 그 허전함은 남편을 사별하고 겪은 허전함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리고 딸아이와 사위가 신혼여행에서 다녀오자 저는 사돈댁에 보낼 리바지 음식을 업체에 맡기지 않고 손수만 들어서 딸아이와 사위 편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있는 아들의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돈과 이런 관계가 된 것은 작년 봄부터였어요. 딸은 시댁에서 살고 있었고 신혼여행 다녀온 지 며칠 지나 전화가 왔습니다. 딸의 시아버지는 혼자 되신 지 오래되었다고 들었어요. 사돈은 아들을 결혼시키고 저와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싶다고 했다더군요.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어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딸아이는 며칠간 계속 전화를 하여 자기 시아버지가 저에게 딸을 잘 키워준 것에 대해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부담스럽지만 알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사돈과 만나기로 한 날 저는 오랜만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고 메이크업도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꽤 예쁜 중년 여성이 앉아 있더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예쁘다는 칭찬을 많이 듣고 자랐는데 아이들 키우느라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덤벼들다 보니 얼굴이 많이 상했더군요. 평소처럼 꾸미지 않고 식사 자리에 가면 딸아이의 체면이 깎일 것 같아 무리해서 꾸민 것이었습니다. 집에 있으니 사위와 딸아이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저는 사위가 운전을 하는 차를 타고 뿌듯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50대 중반의 사돈은 사부인 곱게 키운 딸을
저희 집안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했고 아드님을 바르게 키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며 고개를 숙이자 우리 며느리는 먼저 간 안 사람 못지않게 음식도 잘하고 인사성도 좋으니 보기만 해도 뿌듯합니다. 라고 칭찬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했어요. 살면서 접해보지 못한 고급진 음식이 차려졌고 딸이 먹는 대로 눈치껏 따라 먹었습니다. 사돈이 사부인 술도 한 잔 드시죠. 하기에 저 술 못합니다 하고 사양하자 딸아이가 아버님 우리 엄마 술꾼이에요 하고 제 손에 잔을 쥐어주더군요. 혼자 살면서 술만 늘었다고 하며 가볍게 웃으며 마주보고 있던 사위가 웃으며 과부 마음 호라비가 알아주지 누가 알아요? 라고 하더군요. 사돈은 저 녀석이 혼자 된 아버지와 장모 놀리네 하며 건배를 했습니다. 사위가 집까지 데려다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사돈이 권하는 술을 계속 받아 먹었습니다. 기분도 꽤 좋았고요. 식사가 거의 끝나자 딸아이와 사위가 일어나며 아버지, 장모님, 우리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하며 일어나기에 놀라 나 안 데려다 주고 하고 묻자 사위가 중요한 모임이거든요. 장모님 택시 타고 들어가세요. 며 택시비를 손에 쥐어주더군요. 사돈은 그래 잘 들어가. 내가 사부인 안전하게 집에 모셔다 드릴게 라고 하더군요. 딸아이와 사위가 나가자 분위기는 무척 어색해졌습니다. 사돈은 음식값을 계산하고 이대로 헤어지기는 아쉬우니 노래방에 가자고 하더군요. 제가 먼저 노래를 부르자 사돈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더라고요. 긴장해서 몸이 바르르 떨리는데 사돈이 다른 마이크를 잡고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동안 아이 키우며 고생한 시간이 떠올라 감정이 북받쳐 올랐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돈은 사부인 우리도 부모 노릇 잘했으니 이제 우리 인생을 삽시다 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때 전기가 통했고 서둘러 모텔을 찾았습니다. 사돈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아이 키우느라 사돈은 병든 아내를 보내고 외로운 시간을 보낸 후 처음으로 일을 치른 것이었죠. 사돈은 정말 건강했고 남자답더군요.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돈이 제 휴대폰 번호를 묻기에 휴대폰이 없다고 하자 근처 통신사 대리점으로 가서 휴대폰을 개통해 주더군요. 요금은 자기가 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요. 요즘 사돈과 만나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인생 중반기에 다시 찾은 이 행복이 꿈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사돈과 식사하고 온 날 그토록 보고 싶던 남편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여보, 사돈과 잘해봐. 라며 응원해 주더군요. 저는 남편도 인정하는 사돈과 친구처럼 애인처럼 지내고 있답니다. 하늘에서도 인정하는 제 남자친구와 잘 만나볼게요.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